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지만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소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업로드 마무리 단계. 드디어 연재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지원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인쇄소 감리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네. 책 내용 좀 이제는 알려주실 때 되지 않았나요? 신간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주어진 3개의 단어를 10분 안에 소설 형식으로 바꿔서 같이 출간을 하게 됐는데 소설에 대한 만화도 같이 넣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나중에 책 소개할 때 비하인드도 함께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옆에서 굉장히 얘기를 듣고 계신 게스트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오늘의 게스트 유래혁 작가님 같이 소개드릴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깜짝 놀란 듯이 네. 대답을 해주셨는데 작가님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사진 작업을 위주로 저를 표현하고 있는 유래혁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사진 예술을 포스터로 제작해서 소개하는 브랜드 포스터샵을 또 운영하고도 있답니다. 오늘 타이틀 제58화 1부 인터뷰어의 인터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제목을 뽑게 된 이유가 두 권의 책이 인터뷰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인터뷰어의 인터뷰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는데 그러면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지금까지 사진과 인터뷰를 함께 담은 사진 인터뷰집을 2권 내셨는데 사진 인터뷰집이라는 개념이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2번째 책을 내기 위해서는 2달가량을 미국의 길 위에서 지내셨다고 했는데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창하진 않은데요. 네. 제가 워낙 충청북도에 있는 엄청 시골에서 자라서 되게 다 신기해하는. 그래서 23살 때 처음 여행을 가려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 기대되고 네. 시골에 살아서 사람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 이렇게 오면 되게 신기하고 좋아하고 말 걸어보고 싶고 이번 여행 갈 때도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든 거죠. 가서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여행 준비할 때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곳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붙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기록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진기를 챙기고 바로 노트와 펜을 챙겨서 그렇게 시작된 거죠. 아무래도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갈 수 있을까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그게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게 행동으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첫 질문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책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기도 한데 2번째 질문 제가 이어서 드려볼까요? 혹시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면서 생긴 특별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1가지, 2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말 사람 만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재밌던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꼽자면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건 저희가 2번째 인터뷰 이분들이 일본에서 온 2분, 남자 2분이 친구셨는데 그 2분과 이제 프라하의 어떤 광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네. 좋네요. 네, 인터뷰를 하고 이제 반갑게 이야기하고 이제 메일도 이렇게 주고받고 친구가 돼서 이제 헤어졌는데 저는 뭐 사실은 이대로 이제 매일 친구가 되거나 이제 잊혀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약속도 안 하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대로 다음 나라에서 또 만나게 되고 우와. 엄청난 인연이네요. 네, 그리고 근데 거기가 또 관광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기 든 모습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와. 너무 신기해서 네. 같이 밥도 먹고 네. 그 다음에 근데 또 신기하게 한 3주 뒤에 여행 막바지에 또 만난 거예요. 여행 일정을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와.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게 2번이나 더 만나니까 네. 운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일본에 꼭 놀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네.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세 번이나 이어지면 진짜 운명이 아닌가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인연이 될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작가님과 저희 크래커스북 작가들은 작년에 소소 시장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 그때 들고 오신 책이 두 번째 인터뷰집 What's Your Enemy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이 되게 큰 판형의 붉은색 표지라서 인상 깊었는데 혹시 어떤 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소설시장에서 처음 뵀을 때 네. 처음 인사를 딱 해주셨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이런 오프라인 마켓도 처음이었고 사람 만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먼저 와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제 책 이렇게 살펴봐 주셔서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처음 가지고 나간 책이 두 번째 인터뷰집 What's Your Enemy였습니다. 네. 이 책은 첫 번째 제 프로젝트에서 좀 아쉬웠던 점을 많이 보완하고자 생각을 하고 만든 두 번째 인터뷰 프로젝트 사진집인데요. 네. 미국의 다양한 인종과 계층들을 길거리 위에서 사전 준비 없이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날것의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고 거기에서 그 당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들에서 나온 당신의 적은 무엇인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어떤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녹아있는 다양한 적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어떤 적들에 대한 일종의 노하우겠죠. 이 적들과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떤 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진집입니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책 속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당신의 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더 재밌었는데 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에세이, 인터뷰, 편지,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단순히 인터뷰만에 담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신 열망이 조금씩 보였는데 어떤 고민 끝에 이런 구성이 또 탄생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워낙에 여행에 대한 갈망이 컸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결과물에 있어서도 너무 좋았지만 정말 아쉬운 점도 많이 발견을 했죠. 예를 들면은 텍스트가 많이 없었기도 했고 또 그래서 인터뷰들의 생각과 삶의 흔적들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채널에서 이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을 가까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서 지면에 담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콘텐츠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렇게 선택된 이런 4가지의 에세이, 인터뷰, 그리고 자필로 써주신 편지, 그리고 그분들의 초상 사진, 네, 이렇게 구성을 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진 찍어주신 분들한테 다 책을 보내드렸다고. 맞나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사양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최대한 메일 받아서 이렇게 책이 잘 완성됐고 감사하니까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다. 네, 해서 그때 네, 텀블벅으로 이제 펀딩이 무사히 돼서 세상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연락을 반갑게 드려서 드렸답니다. 책이 완성이 돼서 그 안에 나와 있는 내 내용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은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이렇게 큰 판형을. 혹시 보내주셨을 때 조금씩 얘기를 해주셨었나요? 네, 그렇죠. 한 분은 엽서를 통해서 진짜 답장을 해주신 분도 있고 네. 메일로 답장 주신 분들이 한 2-3분 계셨고 그 뒤로는 소식이 조금 없는데 이게 무사히 도착한지 뭐 이런 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답장 주신 분들이 워낙 또 재밌게 봤다. 그리고 그분들께는 따로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또 같이 메일로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쉽게도 제가 쓴 에세이랑 또 다른 어떤 중간중간 삽입된 텍스트들이나 다른 분들의 인터뷰가 영어로 이제 텍스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받아보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나. 사진만 보시지 않았나 이런 고민은 조금 있답니다. 아쉬운 점이죠. 근데 제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어를 못 읽어도 책을 가끔 사주거든요. 그냥 소장하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들 아마 마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언어를 넘어서 맞아요. 이 책 한 권이라는 아트 작품처럼 느끼셨을 거라고 저희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인터뷰이를 만나면서 다양한 답을 들으셨을 텐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과 그리고 작가님이 생각하는 삶에서 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가장 정말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시애틀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시장에 어떤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셔서 뭔가 저 표정에서 많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받게 된 답변인데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또 인상 깊기도 했어요. 어떤 답변을 해주셨냐면 저는 지금 다양한 삶의 적들을 수집하고 있다.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아니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적을 만나셨는지 이런 걸 또 물었더니 자신이 만난 적은 너무 사적이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적은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충고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적은 아주 가까이 있기 마련이다. 그분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거는 물건뿐이고 진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갈 수 있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여행지에 가게 되면 낯선 곳이니까 또 움츠러들고 또 경계하고 어디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경계를 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집처럼 편한 곳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느슨해지고 마음도 활짝 열게 되고 경계를 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을 훔쳐가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의심하지 못한 곳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지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의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감히 유출을 해보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유출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 또 너무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씁쓸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답변들을 들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받는 감정들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또래 분들이 답변해 주실 때는 워낙 공감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키치한 답변처럼 게으른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게 제 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은 소통 채널, SNS가 너무 많아져서 그게 저희들의 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만나지만 네. 방금 이런 분들처럼 답변을 받을 때면 감정이 정말 오락가락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제가 생각하는 적의 의미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정리가 됐는데 항상 다르긴 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답변들을 들으면서 달라왔는데 적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의 사인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 이해하고 자신을 더 아끼기 때문에 그 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적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아끼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적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쵸. 적이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작가님은 혹시 있나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제 적이면서 좀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작업도 쉬지 않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괴롭다 싶다가도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 자체도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기도 해서 저한테는 적의 의미는 강박인 것 같기도 하고. 유지마 작가님 혹시 적의 의미 있으세요? 사실 저도 깊게 생각은 안 해봤고 심지어 유리혁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도 내 적? 나도 없는데?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작업은 몇 년째 했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인간적인 외로움이 가끔 밀려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처음 경험해본 거라 이렇게 외로울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서 그게 약간 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내면에 있는 적의 일부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릴게요. 저희가 작가님에 대해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이 미술을 전공을 하셨고 사진작가로 활동하신 것은 그 이후인 것 같다고 저희끼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혹시 창작 활동에 큰 변화가 생기신 요인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큰 직접적인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막 갑자기 뭐 붓을 꺾는다든지 종이를 찢는다든지 네, 이런 경험은 아닌데요. 네. 이게 단순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표현 욕구가 많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해왔고 또 그때그때 맞는 표현 방법을 찾아봤던 것뿐이라서 이때는 그림이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또 우연치 않게 사진기를 잡게 된 이유로는 사진이 조금 더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알맞고 재밌고 또 적합한 방식이 아닌 생각이 들어서 네, 사진을 하게 됐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매체로 넘어가게 되실지도 저희가 네.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그지만 작가님 해주실까요? 네, 책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되게 구매 욕구가 넘치는 사진들이 많은데 실제로 다른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 포스터샵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매 욕구가 또 나온다니 이처럼 반가운 피드백은 오랜만이네요. 아, 네. 제가 사진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진이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 또 소비하기도 쉽다는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다 보니까 소비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이게 아무리 작업이라고 해도 소비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잠깐 한번 사진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소셜 매체에 이렇게 노출되거나 그리고 이렇게 수면 아래로 잠잠히 떠내려가는 것 같아서 사진이 가진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가 너무 일차원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마침 이 뜻에 공감해 주시는 다른 사진 작가님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네.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 소비되기보다는 실성을 가진 종이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성장 중인 인테리어 시장에 우리가 사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프로젝트 개원 브랜드인데 사진 예술을 포스터로 제작해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기쁜 일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만족을 하면서 지금 이런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스터에서 벗어나서 포스터 이상의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보고 나서 좀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사진 작품을 내 집에 걸어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포스터샵 굉장히 응원합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원 작가님이 피날레를 장식해주세요. 되게 부담되네요. 레역 작가님께서는 그림과 사진에 글까지 굉장히 만능으로 해내고 계시잖아요. 차후 계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능이고 싶긴 한데 정말 만능은 아니고요. 차후 계획은 뚜렷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항상 계획이라기보다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삶이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포개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제 삶의 모습을 찾아가고 싶어요. 두 분도 책을 쓰시면서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건강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어떤 다른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굉장히 건강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자신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만 있답니다. 차후 계획을 여쭤봤는데 저희가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그러면 다음 주 주제를 작가님이 예고해 주시고 저희도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 2부의 주제는 벌써 3년 독립출판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독립출판을 한 지 회차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셨던 유래혁 작가님과 그리고 3년차를 또 맞이하는 저희가 독립출판에 대해서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주제를 잡아보았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유래혁 작가님과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